회장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우리 사자성어 만상, 불여, 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가서 얘기해 달라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초창기 때 창업 멤버로서 저희 망한 오리집 식당에 오셔서 회장님께서 종이 넉 장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내 머릿속에 있는 나의 생각들이 재산이라고 그러셨어요. 나의 전 재산은 종이 넉 장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종이 넉 장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참 어이가 없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저희가 왜 망한 오리집에서 첫 세미나를 했겠어요? 네? 이렇게 멋진 세미나장이 없어서, 또 세미나장을 빌릴 돈이 없어서 저희 식당에서 17명을 앉혀놓고 얘기하신 거였습니다. 그러신 분이 저희한테 뭐라고 하냐면 초인류 기업이 되겠대요. 믿어지세요? 아니, 차는 280만 원짜리 중고 카니발 타고 오시고 세미나 얻을 장소도 없는 분이 우리 회사가 초인류 기업이 될 거래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글로벌로 나갈 거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앉아 계신 분 중에 세금 제일 많이 내는 분이 나올 거래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유통의 허브가 될 거랍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딱 믿어졌던 건 뭐였냐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이 전에 회사를 운영해 보니 결국에 경비 때문에 회사가 망하더래요. 그래서 월세와 인건비 그런 것들이 약 3,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무실을 얻어서 하다 보니까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망했다. 그래서 나는 경비 줄이고 결국에는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을 알겠다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식당을 딱 망했잖아요. 그래서 망한 이유가 저도 인건비 때문에, 관리비 때문에 결국에 망했던 그 이야기를 회장님한테 듣게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나요? 회장님께서 만상, 불여, 언상을 하셨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현재 우리가 보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회사가, 저는 누가 보래도 초인류 기업 되었습니다. 아니, 매출 2조 기업 됐으면 인류 기업 된 거 아니에요? 네, 저는 회장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100조를 가겠대요. 그럼 또 그건 믿어지세요? 아, 예,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또 유통의 허브, 그 말로만 듣던 유통의 허브가 지금 현재 우리 GSGS 하고 있죠. 전 세계 우리 지사가 나가 있는 나라에서 여러분들 물건 구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는 또 그렇게 구매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나간다더니 진짜로 26개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17명 앉혀놓고 여기에서 제가 사는 도시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서 제가 아마도 제일 많이 냈나 봅니다. 제가 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회장님께서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이제 보상 플랜을 설명하시면서 10억 지게차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에 그때 당시에는 5만 원권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임페리얼이 가면 10억을 떠주겠대요. 그런데 어떻게 떠줘요? 그냥 줄 수가 없으니까 지게차 생각을 해내셨고, 또 그 지게차로 10억을 떠주다 보면 이제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촬영을 하러 올 거래요. 뭐 기자들이 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촬영을 하러 올 거라더니 진짜로 제가 임페리얼 승급식 때 기자분들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촬영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마음에서 정말 짠 하면서 저도 마음이 회장님하고 아마 같은 마음이 아니었나 싶어요. 회장님께서 맨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눈물을 막 훔치시는 거예요. 회장님 되게 눈물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훔치시는데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회장님도 10억을 떠주겠다고 한 그날이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루어진 그날 회장님도 아마 감동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떻게 아무것도 없던 회사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경영자를 잘 만난 겁니다. 사실 경영자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회장님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가는 돈은 없지만 방법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오히려 그 없는 그 회장님께서 직접 저희들을 관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막 먹고 왔죠? 그거 다 누가 싸왔어요? 그거 스폰서들이 막 싸왔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또 막 챙겨주고 관리하고. 근데 회장님도 저희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세미나 올 때 밥을 못 먹고 올까 봐 빵도 사오시고 떡도 사오시고 음료수도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차량이 없어서 세미나에 못 올까 봐 또 직접 운전하셔서 사람을 태우고 오셨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본보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서서히 회장님한테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했던 것들이 다 믿어지지는 않았지만 회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는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수당이라도 한번 받으면 정말 축하한다고 문자 메시지를 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더 많이 수당을 받아갔으면 좋겠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오히려 저희들한테 또 일일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우리 사업자가 아파가지고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장님께서 그분을 또 병원비를 내주시고 또 그렇게 회장님께서 그 사랑으로 보듬어 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완전하게 어떻게 보면 회사가 아무것도 없지만 믿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 분이라면 내가 끝까지 한번 같이 가봐야 되겠다. 나는 이 회사가 망해도 좋다. 같이 가봐야지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회장님이 저희들을 일일이 관리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경영 능력과 그것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결국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그걸 회장님께서 처음에 내놓으셨어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화장품이나 해모임이나 가격이 지금처럼 싸지 않았어요. 30만 원을 넘는 그런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0만 원이 넘는 그 제품들을 회장님께서 76,500원으로 탁 내리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거꾸로, 사업자들은 그랬습니다. 회장님 너무 쌉니다. 오히려 너무 싸도 안 팔립니다. 그렇게 오히려 회장님한테 저희들이 얘기를 했더니 회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회사가 잘 되면 잠정적인 경쟁자들이 나올 거다. 그러면 나는 그때를 위해서 절대 어떤 회사도 어떤 사람들도 이 가격에는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가격과 품질을 나는 내놓아야 우리 회사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때 당시에 과감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제품 가격이 정말 그렇게 싸게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화장품은 어때요? 여러분들 쓰기만 하면 피부가 다 변하죠? 저희 화장품만 잘 써도 여러분들이 샵에 갈 필요가 없이 피부가 좋아집니다. 저는 처음에 정말 이 화장품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에 미쳤고요. 내가 이 화장품만 가지면 누구든지 찾아가서 내가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실제 사용하게 해봤습니다. 어떻게? 박스에다가 샘플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돌렸습니다. 돌려서 그분들한테 써보게 하고요. 만약에 일주일 동안 써보고 여러분들이 싫다고 하면 저는 이 제품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런데 좋으면 사주세요. 그렇게 일주일씩 샘플이라고 써가지고 박스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써보고 대부분 좋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제품이 제일 빨리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게 정말 촉촉해요. 그래서 건조하신 분들은요, 저희 화장품 쓰면 건조한 게 없어졌어요 소리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만큼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실질적으로 겉만 영양크림으로 보습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피부 속까지 보습을 줘서 그 촉촉하게 하는 것이 저희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사용하게 되고 그분들 피부가 변하게 되면서 정말 저도 더 자신 있게 이 제품을 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또 내놓으신 게 시스템이죠. 우리 시스템.
여러분들, 우리 시스템이 결국에는 우리가 만약에 제가 개인이 만들어야 된다면 저도 이렇게 성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직접 회장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본사에서 운영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 없는 사람도 이 시스템에 참여만 하면 여러분들 모두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하는 이유가, 내가 능력이 없더라도 여기 세미나장에 모시고 오면 그분 스스로가 움직여서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 파트너들을 모두를 다 누구를 쳐다봐도 저보다 못한 사람 저는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 다들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파트너분들을 존경하는데요. 단지 지식만으로 존경하나요? 어떤 분은요, 청소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저는 그분도 존경하고요. 어떤 분은요, 정말 밥을 잘 챙겨주세요. 정말 그분도 존경하고요. 또 어떤 분은 세미나를 잘해요. 어떤 분은 나가서 정말 미친 듯이 제품을 알려요. 그렇게 가지각색으로 자기의 잘하는 것을 모두가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감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식당을 할 때요, 결국에 망한 이유가 인건비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인건비를 주면서 식당 문을 닫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일을 해보니까 제가 인건비를 주지 않잖아요. 인건비를 주지 않는데도 우리는 각자의 사업으로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정말 고맙고 감사해서 늘 파트너들을 보면 제가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 감사하고요. 그렇게 이제 회사가 결국에는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경영자와 또 우리 제품과 그리고 우리 시스템이 결국에는 우리를 성공시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를 만들어낸 건 결국 회장님께서 그 종이 넉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진짜로. 회장님 말씀처럼 저는 뭐 조댕이 이런 말을 못 하겠고요. 네, 입만 가지고 정말로 회장님께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같은 사람도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요, 여러분들 인생 시나리오 다 작성하시죠? 네, 저도 인생 시나리오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희가 이렇게 석세스 세미나를 하면 회장님께서 직접 저희들이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지 안 쓰는지 각 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하셨어요. 확인하시면서 여기는 뭐 기한이 잘못됐다, 여기는 또 정확하게 금액을 써라 이러면서 직접적으로 회장님께서 다 방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저희들한테 인상 시나리오를 쓰게 하셨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 썼던 게 직급에 있어서는 저는 로얄 마스터까지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로얄 마스터까지 가겠다고 한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임페리얼 마스터까지는 절대 못 갈 것 같아요. 제 능력으로. 그때 당시는 저의 능력만 봤겠죠. 그렇게 함께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능력으로 어떻게든 로얄 마스터까지는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로얄 마스터 가면 5천만 원 준다고 하죠. 오늘 로얄 마스터 가신 분 5천만 원 받으셨죠? 예, 저는 매달 이렇게 임페리얼이 되면 1억씩 나오는지 몰랐어요. 나오는지 모르고요, 그 프로모션 5천만 원만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5천만 원을 받을까? 제가 그때 당시에 원룸에 살았거든요. 그냥 보증금 300에 월 35만 원짜리 원룸에 살았어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한 방에서 다 자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방 2칸짜리 가고 싶다. 그 2칸짜리 가려고 하니까 보증금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1,000만 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언니가 보험회사를 다녔는데 그 언니가 돈이 좀 있어요. 있는데 저한테 뭐라고 꼬드기냐면 보험 2건 들어주면 내가 1,000만 원 빌려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언니 좋아. 그러면 1,000만 원 빌려줘. 내가 2건 들어줄게. 그래서 보험을 들어주고 1,000만 원을 빌려서 제가 그때 당시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를 했는데요. 이제 겨우 방 한 칸짜리에서 각자 그렇게 이제 우리 애들과 저와 따로 자고 있는데요. 저희 엄마가 갑자기 오고 갈 데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그때 당시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그럼 엄마가 오고 갈 데 없다는데 우리 집으로 모셔야지. 그래서 무조건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했어요. 우리 집으로 또 모시고 왔더니 방 2칸짜리에서 또 엄마 방 하나 드리고 저는 애들하고 또 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 3칸짜리가 필요했어요. 어떻게 하면 방 3칸짜리로 옮길까? 또 그 고민을 해서 보증금이 그때는 그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딱 머리에 왔던 거예요. 저 5천만 원만 있으면 나 방 3칸짜리 옮길 수 있는데, 그 마음으로 제가 로얄 마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가슴이 사실은 아픈데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또 오늘은 울며 걸며 안 하려고 참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썼던 게 당연히 이제 집이 중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집은 익산에서 제일 잘 산다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 아파트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제가 데리고 나가서 우리 나중에 이 아파트로 이사 오자. 이 아파트로 이사 올 거야. 그렇게 애들하고 그냥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 집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텀에서 점점점 성공하면서 제가 그 집으로 가기 전 살았던 집이 50평 아파트였어요. 인테리어 싹 해서 들어갔고요. 불편한 거 없었어요. 그런데요, 참 사람의 그 심리가 이상하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50평에 살아서 불편한 게 없는데 나는 그 이사 가기로 한 그 집으로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 집은 54평이에요. 4평밖에 더 안 큰데도요, 그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으로, 이 집은 팔지도 않고 그 집으로 무조건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 쓰는 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자동차는 정말 여러분들 다 모두가 다 자동차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포르쉐가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파나메라 샀고요. 또 하나의 차는 지구공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2대로, 제 세컨차로 포르쉐를 또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어려웠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그게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아이들 대학도 못 보낼까 봐.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두려웠는데요. 그 아이들 둘 다 미대를 졸업했습니다. 미대 졸업하면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네, 둘 다 미대를 졸업했고요. 작은 애는 오클랜드로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중학교 때 보내가지고 대학까지 졸업하고 이제 작년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자기가 그림을 그리면 수입이 얼마나 될지를 계산해 봤나 봐요. 그런데 도저히 수입이 잘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그림을 또 따로 그 유명한 화가한테 가서 자기가 그림 그리는 걸 배우는데요. 그분이 리얼하게 설명을 했대요. 그림 그리면 얼마나 돈이 안 되는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분이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그림은 부업처럼 하라고 그랬대요. 전업은 하나 가지고 있고 부업처럼 그리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나는 속으로 엄마 생각했잖아. 나한테는 든든한 스펙이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한테 든든한 스펙, 뭐 뉴질랜드에서 뭐 오클랜드 대학 나온 거? 뭐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너 영어 좀 하는 거? 뭐 이런 게 스펙이야? 그랬더니 아니, 그거 말고 그럼 뭐? 엄마 있잖아, 엄마. 엄마가 내 든든한 스펙이잖아. 그래서 자기는 괜찮대요. 든든한 스펙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 아이가 거기서 대학을 다니면서 사실 한번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대학 못 다니겠대요. 그 나라들은요, 한국은 대학 들어가면 좀 쉬운데요, 그 외국은요,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더 훨씬 더 힘들어요. 들어가자마자 완전히 힘드니까 딱 1학년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휴학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아니, 휴학하지 마. 그냥 다니자. 전 학점 F학점 맞아도 괜찮아. 그냥 하자. 나는 네가 지금 휴학해서 내년에 다시 다니더라도 이 상황은 또 올 것 같다. 그러니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보자. 과연 어떻게 학기가 지나가는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너는 경험을 사자. 나는 너한테 그 경험을 사게 하고 싶어.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학비가 2천만 원, 3천만 원인데 엄마 그 돈을 주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엄마는 2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도 그 경험을 살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이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엄마, 아빠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멋지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다행히 제가 전부 F학점 맞으라고 했는데요, C학점 딱 하나 맞고 전부 B학점, A학점 맞았습니다. 그래서 졸업까지 안전하게 잘 했습니다. 이게 정말 성공한 엄마 아빠의 위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아이들도 교육을 잘 시켜서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고요. 제가 이제 센터는 망한 우리집에서 1호 센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트너들이 거기 모시고 와서 애터미 사업 설명을 하자니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당한 센터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파트너들을 모시고 왔을 때 정말 당당하게 우리 애터미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만든 것이 결국에 건물을 짓게 되었는데요. 제가 코로나 때 건물을 짓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무슨 건물을 짓냐요? 모이지도 못하는데 왜 짓냐요? 그런데요, 그거 역시도 제가 목표 설정에 썼기 때문에 그걸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쓴 건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물을 지어서 지금 1, 2, 3, 4층으로 지어가지고요, 애터미 사업자분들이 모두가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익산센터 식구들한테 당당함을 주려고 했더니 많은 사업자들이 익산센터를 찾아옵니다. 해외에서까지 찾아와서 익산센터를 투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익산센터가 많은 사업자분들한테 자랑이 되었고요, 또 많은 사업자분들이 왔다 가시면서 본인 꿈이 바뀌었대요. 본인들이 본인 나라에 돌아가서 나도 이런 건물을 지어서 애터미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센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꿈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든든하고 정말 뿌듯합니다. 그렇게 제가 쓴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쓰셔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회장님께서는 정말 만상부려 언상으로 말로 다 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쓰고 말하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즘에는 제가 이제 글로벌 세미나를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2달만 안 나가고 10개월을 매달 해외를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외를 나가면서 열심히 정말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또 SOS 나눔이 여러분들 아세요? 나눔이 아세요? 네, 오늘 아까 발표하셨죠? 네, 저희가 벌써 기부 금액이, 여러분들 도와주신 그 누적 금액이 20억이 넘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로얄마스터 이상 되신 분들이 정말 그렇게 기부해 주셔서 많은 애터미 사업자들을 돕는다는데 정말 뿌듯합니다. 처음에 회장님께서요, 사실 우리 회사가 아무것도 없을 때 SOS 그러셨어요. 그 SOS라는 말을 회장님께서 맨날 그 없는 때도 그런 구호단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그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저희가 그런 구호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애터미의 많은 분들을 개인이 다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저 혼자 여러분들을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단체를 만들어 놓으니까 진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분들이 생기면 저희가 그렇게 도와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합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이번에 매년 익산센터는요, 바자회를 합니다. 바자회를 해서 거기에서 수익금이 생기면 그 수익금 전액을 SOS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또 회장님 따라서 합니다. 회장님 따라쟁입니다. 회장님께서 1:1 매칭으로 뭘 돕는 걸 그전에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1:1 매칭으로 같이 기부를 제가 합니다. 작년에도 한 800만 원 이익이 새서 제가 800만 원 제가 냈고요. 그래서 올해도 약 800만 원이 또 이익금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또 SOS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요, 정말 안 아까워요.
애터미에서 정말 제가 이렇게 큰 돈을 벌고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건 정말 제 힘이 아니거든요. 제 힘이 아니어서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애터미 사업자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무슨 일을 해나갈지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애터미라는 회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나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어느 날 사운이 깨달아졌어요. 사운이, 회장님께서 정말 사운을 이렇게 쓰셨겠지만 저는 그 사운이 깨달아지면서 제가 여러분들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게 뭘까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요, 내 자신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자신이, 정말 내 영혼이 내가 평안해야 애터미를 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각자 집안일, 아이들 문제, 경제 문제, 모든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편안하지 않아요. 내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저도 제 자녀들 그때 어렸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을 놔두고 1박 2일 세미나를 가야 되고 장거리를 가면 밤 11시, 12시에 돌아오고, 근데 그 아이들을 놔두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또 어딘가를 갈 때는 그때 당시에 교통비도 없었어요. 그러면 교통비를 또 어떻게 마련해서 가야 될지 그런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회장님께서 복음 사경에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경회를 늘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을 초대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돈 주면서 초대는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들은 숫자가 적으니까 돈을 주면서 초대를 하셨어요. 차비 준다고 그때 당시 한 20만 원을 줬어요. 그럼 그때 당시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 돈을 받았으니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경회를 따라갔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저렇게 하루 한 게 아니고요, 2박 3일 막 이렇게 했어요. 가서 들어보니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졸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첫날 가서 졸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졸다가 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또 정말 지혜롭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간절하게 사업 설명을 하고 맨날 쫓아다니면서 사업 같이 하자고 하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무실에 하나님 얘기를 유난히 관심 갖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회장님한테 강의 때 들었던 이야기를 가서 얘기를 하면요, 그분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얘기 누구한테 들었니요? 그래서 저희는요, 저희 회장님이 맨날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제가 그랬어요. 저희 회장님보다요 훨씬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거기 가보실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 가신다잖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또 한 분이 같이 가신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애터미 사업하자고 하는 사업자분이 사경회 가자 하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무조건 가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두 분을 모시고 사경회를 갔습니다. 이제 두 분을 모시고 갔으니 졸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앞자리에 앉았어요. 앞자리에 앉아서 2박 3일 들었는데요, 졸리지도 않더라고. 그때는 말씀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는 중에 정말 제가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살았는지, 제 인생이 다 파노라마처럼 지나오면서요, 그 모든 너의 죄를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믿어지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저한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일이 그렇게 안 되더니 그 평안이 찾아오니까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실은 애터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복잡한 머릿속을 정말 편안하게 또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온다면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한결 수월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내 영혼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의 정말 영혼이 평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매달 사경회가 있죠? 네, 석세스 이제 다음 주면 금요일 날 사경회가 있습니다. 저도 또 따라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익선센터에서 사경회를 같이 합니다.
본사로 갈 수 있는 분은 본사로 가시고요. 본사로 못 가는 분들은 저희 익산센터에서 사경회를 합니다. 그 사경회 때마다 점심 대접 저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본사로 못 가시는 분은 익산센터로 오세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밥은 익산센터에 오는 게 훨씬 맛있대요. 예, 본사로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익산센터로 다 오셔도 밥 다 드립니다. 네. 그렇게, 네, 여러분들 마음이 편치 않으시면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생각을 경영하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인생 시나리오 쓰면서 여러분들의 성공의 모습을 다 그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실제로 그려보고 여러분들이 믿고, 근데 우리 일을 결국에는 믿음에 굳게 서며, 또 사운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게 또 어떤 말씀이냐면요, 결국에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들여다보니까 믿음이 없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고요, 애터미에 대한 믿음. 애터미에 대한 믿음이 정확하게 없는 분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고, 다른 회사에서 뭐 또 막 그 회사 막 괜찮다 하면 흔들리고, 또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경영자에 대한 믿음, 제품에 대한 믿음, 또 여러분들이 우리의 보상 플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정확히 아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알아보시고요, 그 믿음이 생겼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다행히 처음에 저희 화장품을 완전하게 믿었고요, 이보다 더 좋은 화장품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장님을 옆에서 이제 보면서 회장님을 믿는 믿음이 누구보다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기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저라고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저도 유혹이 있었어요. 다른 네트워크 회사에서 저한테 거기에 있는 높은 사업자가 그때 당시 제가 힘들어 죽겠을 때 3천만 원 주겠답디다. 그러면 저한테는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때 당시에 1,000만 원도 없어서 이 사업하는데 3천만 원 준대요. 저는 제품에 대한 믿음, 회장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간다고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회사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이렇게 애터미에서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었는데, 제가 만약에 그 회사로 갔으면 저는 아마도 지금도 역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리 애터미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해서 알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제품도 직접 써보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 제가 이제 미팅을 하면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애터미의 어떤 좀 약간의 어떤 태클을 좀 많이 걸으시는 분이에요. 많이 태클을 걸으셨는데도 이제 애터미 회사에 말고, 이제 예를 들어서 파트너도 마음에 안 들고 스폰서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막 태클을 걸어요. 그런데도요, 애터미는 절대 떠날 수 없대요. 그 떠날 수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트워크 회사가 이렇게 좋은 품질에 좋은 가격을 내놓는 회사가 없대요. 자기가 알기로는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떠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애터미 제품이 얼마나 좋은 품질에 좋은 가격을 내놓는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종합 비타민을 처음에 내놨을 때가 있어요. 요만한 병에 종합 비타민이 나왔었어요. 그런데요, 그 종합 비타민을 그때 당시에 11,000원에 팔겠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날짜도 언제쯤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회장님께서 중지, 그런 거예요. 그 제품 내지 마. 근데 그 내지 말라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홈쇼핑에서 우리 제품하고 약간 비슷한 함량과 뭐 예를 들어 성분이 들어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홈쇼핑에서 9,8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내놓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가격을 저희도 9,800원에 그때 당시에 내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정도로 회장님께서 정말 다른 회사와 경쟁해서 똑같은 품질이라면, 우리가
그 경쟁에서는 이기겠다는 생각이 확실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그 제품도 그렇게 회장님이 했던 기억이 떠오르고요. 또 하나는요, 저희 바디로션 정말 좋죠? 저는 너무 좋아해요. 바디로션을 지금도 정말 아침 저녁으로 바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서울에 저희 아이들이 제 생일 때 정말 비싼 그 피부샵을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저는 익산에 이제 그 중소도시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비싼 피부샵 1회에 50만 원짜리는 처음 받아봤어요. 1회에 50만 원짜리 아이들이 생일 선물이라고 마련해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갔는데요, 그 서울에서 괜찮다는 사모님을 다 마사지 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는 말이요, 저더러 피부가 20대 피부 같대요. 믿어지세요? 네. 아니, 제 몸이 이 주름 짜글짜글한 거 말고 제 몸이 20대 피부 같지, 젊은 사람들보다 피부가 더 보들보들 좋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가 저희 바디로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바디로션을 정말 계속 성실하게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바디로션이 결국에 내 피부를 그렇게 바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바디로션에 정말 좋은 원료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비싼 허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격을 회장님이 이제 제조회사 대표님하고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회장님이 물러서지 않고 10,000원 이하로 팔겠다고 주장하고, 거기 대표님은 절대 그렇게는 못 판다고 얘기하시고, 두 분이 계속 가격 가지고 얘기를 하셨나 봐요. 아니,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품질을 최고의 품질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제조회사 대표님은 최고의 품질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셨대요. 그렇게 해서 좋은 거라는 것은 다 넣어서 만들었더니 가격을 회장님이 확 후려치신 거죠. 그러니까 제조회사 대표님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나죠. 그러니까 이제 입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걸 아마 회장님한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 입이 돌아가 가지고요, 구원하서가 온 거예요. 그 정도로 회장님이 그 가격에 있어서 그렇게 해갖고 내놓은 가격이 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회장님 정말 대단하지 않으세요? 네, 박수 한번. 네. 네, 정말 우리 회사가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겸손히 섬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우리 사업의 90%는요 인간관계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빅비즈니스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빅비즈니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내가 개인이 해서 빅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사업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사업이 될 수 있는 건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았기 때문이에요. 힘을 모아서 함께 있기 때문에 빅비즈니스가 된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인간관계를 스폰서와 파트너와 늘 함께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인간관계를 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직급 갈 때마다 부딪히고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데 아주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스타마스터까지는 제 파트너들이 먼저 승급을 하셨습니다. 제가 늦게 갔어요. 그런데 로얄마스터부터는 이제 제가 제일 먼저 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렵게 로얄마스터는 갔는데요, 제가 크라운마스터, 임페리얼마스터는 정말 수월하게 갔어요. 왜냐하면 제 파트너들이 먼저 가셔야 됩니다. 스폰서님 가시게요. 제가 가자고가 아니라요, 파트너들이 먼저 가자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를 밀어서 올려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게 어찌 보면 인간관계가 좌우에 계시는 제 파트너분들과 제가 함께 인간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저는 파트너들과 갈등을 일으켜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느 날 깨달았거든요. 사람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다르다는 것은 얼굴만 다른가요? 사실은 성격도 다르죠. 그러면서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눈과 코와 입과 손과 발이 다 다르다. 눈이 자기는 볼 수 있다고 해서 코한테 너는 왜 볼 수 없냐고 만약에 구박을 하면 되겠느냐. 코가 자기는 냄새를 잘 맡는다고 너는 왜 냄새를 못 맡냐고 손한테 야단을 치면 되겠느냐.
우리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조화롭게 한 몸을 이루었다. 모두가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하는 데 있어서 한 분도 여러분들한테 필요 없는 분은 없으세요. 다 소중한 분이고요. 여러분들과 다 함께해서 성공해 나갈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정말 그분을 겸손히 섬기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정말 존중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파트너들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무조건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다름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냥 무언가라도 그분이 잘하는 게 한 가지만 있으면, 9가지를 잘못하셔도요, 한 가지만 잘하면요 그냥 칭찬해 주세요. 그 한 가지 잘하는 걸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칭찬받는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칭찬받는 사람한테 가고 싶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항상 칭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초창기 때부터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파트너가 됐던 스폰서가 됐던 여러분들이 저 사람의 잘못된 점을 꼭 가르쳐주고 싶거든, 꼭 말해주고 싶거든, 절대 남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남한테 얘기하면 결국에 그 소리가 나한테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 당사자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제 마음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너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니? 하고 제 마음한테 먼저 물어봐요. 물어봐서 나는 정말 사랑해. 저 사람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 주는 건 상대도 알아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해주시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판단되거든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칭찬만 하셔야 돼요. 잘못된 점은 사랑하는지 꼭 물어보시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